여러분, 저유가 쓰나미가 지금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죠. 물론 오늘 유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예. 이게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조치를 지금 할 거다. 그러면 1,5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완전히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다우지수도 어저께는 4% 떨어졌지만 오늘은요 올랐습니다. 2%. 21,413.44예요. 469.93포인트가 오르고요. 2.24%가 올랐습니다. 퍼센트는. 나스닥도 7,487.31입니다. 126.73포인트가 올랐고요. 1.72%가 지금 오른 그런 상태예요. 사실 미국의 상황이 진짜 안 좋거든요. 실업이 2주 사이에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릴 텐데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야말로 실업 대란이라고 해도 실업이 엄청나죠. 그런데 유가가 폭등하면서 나스닥을 지켜냈습니다. 다우도 지켜냈고요. 자, 그러면 유가가 오르는데 25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WTI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불에서 25불이니까 25% 이상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정유사는 어려울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석유를 사서 원유를 사잖아요. 중동에서 원유를 사서 배에 싣고 오면 이 오는 시간이 한 2달 걸립니다. 2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샀을 때는 굉장히 비쌌을 때 샀던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비쌌을 때 샀던 게 이제 싸져서 사는 건 아직 뭐 이제 선적해서 이제 출발했겠죠. 거기도. 그럼 2달이 걸려요. 2달이 걸린 동안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예. 비싸게 샀는데 유가는 떨어져. 그것도 폭락 수준으로 막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손해잖아. 여기다가 환율까지 떨어져. 여기에다가 소비까지 떨어져. 삼중고. 예. 유가를 비싸게 샀는데 유가 가격이 폭락해서 손해. 예.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서 손해. 예. 그 다음에 소비가 줄어들어서 손해. 이렇게 삼중고가 정유사한테 닥쳐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럴당 한 3 내지 4달러 정도는 돼야지 정제 마진이 생기는, 정제 마진이 0. 그러니까 이게 원유를 갖고 와서 여러 가지 뭐 항공유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석유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정제 마진이 필요하거든요. 정제 마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1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뚝 떨어진 거죠. 하루 250만 배럴씩 석유 제품을 우리가 정제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1이면요. 손실이 600억 이상 난다는 거예요. 600억 이상. 예, 600억 이상. 그래서 하루 손실이 600억. 왜냐하면 석유화학 공장이라는 게 이게 바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멈추면 다시 가동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가동을 조금씩 이렇게 줄여가는 건 있어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600억씩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재고가 늘어나는 거,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말하면 무려 말입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700억 정도 손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 정유업체가 1분기에 2조 이상 손실을 냈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조 이상 말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정유업계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 어려움이 이제는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커진다는 얘기. 정유사가 이만큼 떨어지면요. 이거 결국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정유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만큼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정유사에서 구조조정한다 이런 말은 유사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유업계에서조차 야 이거 이제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여러분 바로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사람을 자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런 구조조정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불효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기도 하고요. 아주 급하다 이러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효불급하지 않으면 다 미룹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사람을 조정하는데 그런 사람 조정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S오일인가요? S오일은 벌써 희망퇴직 받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정유사들이 희망퇴직 시키겠다, 희망퇴직하겠다, 사업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만 하더라도 공장 가동률을 지금 85%까지 낮췄고요. 현대오일뱅크도 9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GS칼텍스는요. 정기 보수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정기 보수 일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S오일은 아까 말했듯이 희망퇴직 받고 있고 이렇게 수순으로 가네요. 이제 문제는요. 이 저유가 지금 저유 기름이 올랐다 하더라도 25달러도 비싼 가격입니다. 1월 초만 하더라도 61달러였거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말입니다. WTI가. 그러니까 지금 뭐 25달러 된다 해도 아직도 반을 못 채워서 20달러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3분의 1토막이 났었고요. 근데 이게 점점 건설이나 조선 쪽으로 지금 점점 넘어오는 형국이에요. 건설이나 조선 쪽으로 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우리 해외 건설 수주 완전히 꽝입니다. 꽝. 중동에서 우리가 해외 건설 수주하는 게 한 60% 정도 됩니다. 60%. 근데 저유가가 돼버리면 중동에서 발주를 안 합니다. 지금 실제로 중동의 산유국들 프렌트 공사 취소하거나 혹은 발주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들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에 선박,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지금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해외 선박 발주량이 뚝 떨어져서 그래요. 71.2%나 급감했습니다. 71.2%. 이게 클락슨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요. 올 1분기에 세계 선박 발주량이 236만 CGT입니다. 이게 선박을 계산한 단위가 CGT인데요. 1년 전에는요. 820만 CGT였어요. 820만 CGT. 그러니까 이게 71.2%로 급감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71.2%가 그만큼 지금 이 저유가 쇼크가 당분간은 갈 거예요. 지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한꺼번에 막 60달러까지 안 가거든요. 25달러 이제 정도 올라갔으니까요. 실제 미국에서도요. 저유가 때문에 셰일가스 업체들이 벌써 두 곳이나 부도가 났어요. 부도 도산을 했어요. 셰일가스는 그 원가 비중이 높습니다. 적어도 배럴당 유가가 40달러 정도를 유지해야지 셰일가스에는 이거 채굴해도 된다. 그런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30, 40달러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20달러 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셰일가스 업체가 도산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유가가 상황은 조금 앞으로 해소될 것 같긴 하지만 뭐 당분간은 저유가 상태가 계속될 거다. 그리고 저유가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유사나 건설사나 조선사까지도 다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